이렇게 되면 사실 SKT뿐만일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사우스코리아도 7월에도 한번 이렇게 있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열려라 참깨 할 때만 문이 열리듯이 BPF 도어만 알아볼 수가 있는 특정한 어떤 비밀 주문 같은 것, 그런 트래픽 시퀀스를 딱 여러분 줬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키사에서 최근 SKT 해킹 공격의 중심, 그러니까 그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요. SKT를 정확하게 지칭한 것은 아닌데 악성 코드 해시값과 파일 정보를 보았을 때 이 내용이 중국에서 거대한 해킹 그룹으로 유명한 레드맨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 해커 그룹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건데, 이 악성 코드의 이름이 BPF 도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 백도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도어라는 것 자체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오픈 소스로 지금 풀려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악성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해킹을 하세요 하고 깃허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미 4년 전부터 경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국내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의 보안 체계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우선 지금 밝혀진 내용, SKT 지금 유심 정보가 해킹됐다라는 것이, 유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HSS,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라고 하는 이게 지금 해킹이 됐다라고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 중국 해커들의 주특기 백도어 수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미리 되어 있는데, PwC라고 아시죠? 여기 뭐 컨설팅도 하고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이미 2021년도에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보고서 경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KT가 이 HSS라고 하는 SK 인프라의 가장 코어가 되는 부분이 지금 해킹이 당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객의 전화번호라든가 고유 식별번호, IMSI라고 하죠. 그리고 인증키 같은 것들이 털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그 유심을 지금 무료로 교체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 되겠고, 이심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업데이트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뭔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따로 탈취를 해서 결합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검사 중인데, 이 조사 중에 보니까 이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BPF 도어라고 하는 녀석이라는 거죠. 재작년에도 딱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딱 2년 전이죠. 리눅스 멀웨어 BPF 도어의 강력한 변종, 해커들 사이에서 발견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BPF 도어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데 얘에 대한 강력한 변종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PF 도어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왔느냐? 가장 널리 알려지고 언론들한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PwC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사이버 트레트 2021, 4년 전에 한 해를 회고해 보면서 어떤 위협들이 있었는가를 쫙 정리를 한 거예요. 내용들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요거에서만 얘기를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저도 당연히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겠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부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 이게 점차 진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Red Mansion Targeting Telecommunications Provider, SK텔레콤 같은 애들을 타겟팅해서 레드맨션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BPF 도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멀티플 프로토콜들을 서포트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이식된 것들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들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무조건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알려졌다라고 해서 바로 막을 수 있냐라는 건 또 아닙니다. 지금 보안 분야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파면 팔수록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백도어라고 한 거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국내 다양한 통신 분야라던가 이런 공격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SKT에서 해킹 사건이 벌려지기 며칠 전에, 4월 14일이죠.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딱 나오자 BPF-도어의 히든 컨트롤러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아시아와 미들이스트가 타겟으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약간 섬뜩한 게, 올해에도 벌써, 올해가 아니네요. 작년이네요. 작년에도 벌써 몇 번의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죠. 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그룹. 이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스 블루크로우라고 트랙하고 있는데,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BPF 도어를 이용해서 타겟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24년 12월이잖아요. 이번에 일어났던 거 확인된 게 4월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SKT뿐만일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사우스코리아도 7월에도 한번 이렇게 있었고,
리테일 쪽에는 말레이시아라던가 미얀마, 파이낸셜 서비스까지도 이집트에 이렇게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 접근을 해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차례 뭔가 시도가 되고 있는데 뭔가 이게 좀 어렵나 싶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레드맨션 APT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BPF 도어라는 공격 기법 자체를 이 레드맨션이라고 하는 중국 해커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중국의 위버 엔트라고 하는 중국 정부 후원 조직 방식과 또 유사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버 엔트 역시도 아시아 통신사 대상으로 계속 활동해 왔는데 저는 이게 좀 놀랐던 게 이게 중국 정부 후원 조직이라고 하길래 중국에서 이제 해킹을 장려하는구나라는 거를 사실 뭐 장려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해킹 자체가 이제는 사이버 전쟁이니까 하나의 국방력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약간 섬뜩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방식 자체, BF 도어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오픈 소스로 열려 있다라는 것도 이슈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기터브에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은 BPF 도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 BPF 도어를 누구나 이걸 써가지고 해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짤 필요가 없죠. 이런 소스 코드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이걸 이용해서 해킹을 하세요라고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레드맨션에서 중국 해킹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아니면 위버엔트에서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오픈소스로 아예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중국에 있는지 뭐 다른 기업이나 뭐 다른 주체가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일단. 그리고 이거 올린 주체 자체도 레드맨션이 올렸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떡하니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코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진짜 뭐 중국이 공격했을까? 만약에 중국이 공격했다면 뭐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북한이 공격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BPF 도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리눅스 시스템 대상으로 매우 은밀한 악성 코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백도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백도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뒷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뒷문은 뒷문인데 이것도 BPF 도어니까 문은 문인데 뒷문인데 BPF라는 거를 사용하는 도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BPF라는 거를 잠깐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버클리 패킷 필터라는 말이에요. BPF. 이 BPF라는 것 자체는 네트워크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이 데이터 조각들을 우리가 패킷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패킷이 빨리 이렇게 처리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아마 UC 버클리에서 만들었겠죠. 거기서 만든 기술로 정의가 되는데 이 리눅스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 부분 안에 들어가서 빠르게 필터링해서 뭐 좀 다른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일단 리눅스 커널 단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불필요한 데이터를 사용자 프로그램까지 갈 필요 없이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방화벽이나 이제 보안 시스템 구축을 할 때에도 어떤 악성 트래픽이 있다라거나 뭔가 좀 이제 이상한 동작이 있다거나 이런 거 할 때에도 미리 이 BPF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PF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닌데 백도어가 뭐냐 일단 백도어도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백도어 하면은 우리가 특정한 포트를 열어놔요. 포트라는 거는 자 이제 뭐 IP 주소 있고 어떤 특정 포트를 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보안 절차 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정한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포트를 열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백도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운영체제라든가 이 안에 어떤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 방식으로 해놓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바깥에서 어떤 명령을 커맨드를 딱 던지면은 안에 있는 정보들이 샤샤샥 이렇게 해갖고 어태커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도어가 잘 이제 탐지가 안 되도록 이제 숨겨질 필요가 있는데 이 BPF 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잘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BPF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라는 걸 따로 쓰진 않는데 이게 보통 백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뒷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포트 하나를 열어놓고 특정 포트 번호로 몰래 열어서 그 번호로 해커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 방화벽이 허용하지 않는 포트로 들어오는 연결을 차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화벽 말 그대로 벽을 딱 막아놓는 건데 이 백도어라고 하는 거는 이 방화벽의 설정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마치 뭔가 정상적인 포트처럼 하는 걸로 위장하게끔 해서 이 해커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번 BPF 도어라는 거는 백도어 자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네트워크에 패킷이 왔다 갔다 이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해커가 특별히 매직 패킷이라는 걸 보냅니다. 특정한 어떤 매직 시퀀스라는 걸 보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열려라 참깨 할 때만 문이 열리듯이 BPF 도어만 알아볼 수가 있는 특정한 어떤 비밀 주문 같은 것 그런 트래픽 시퀀스를 딱 줬을 때
그러면은 BPF도가 이 신호를 알아채고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태커가 이제 커맨드를 날려갖고 여기 정보들을 긁어 올 수 있도록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이 비밀 주문 패킷이라는 거를 일반적인 방화벽이나 뭐 어떤 포트를 막는다거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에 걸러지기 이전에 BPF도가 앞서서 이미 BPF 기술로 악용해갖고 리눅스 운영체제 깊숙한 곳에서 먼저 가로채서 가져가 버리니까, 아까 BPF가 뭐라고 했어요? 미리 이렇게 사용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매직 시퀀스에 해당해서 미리 필터링해서 어떤 정보를 가로채지도록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우편함에 이 우편물이 담겨야 되는데 우편함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체국에서 이제 그 분류 작업을 하는 이 BPF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특정 매직 시퀀스에 이거 미리 뽑아놔야지 이렇게 하고 중간에 걸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걸러내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PwC가 위험성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이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해서 지금 SKT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KT나 LG U+도 다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심을 바꾼다,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BPF 도어와 같은 그러한 고도에 은닉되어 있는 어떤 백도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안 허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이제 대기업들이나 다른 이제 보안 업체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시스템 차원에서 이게 좀 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고, 더군다나 지금 뭐 내부 소행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부 소행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내부 소행에 의해서도 걸러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구축이 되어야 되지만이 좀 잘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지금 이 유심 교체 관련해서 혹은 유심 보호 서비스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들도, 그리고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기업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잘 강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보안 업체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이슈가 터지지 않도록 많은 연구원분들이 또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이걸 잘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적인 체계에서도 어떤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 제 친구들도 보안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이게 웃긴 게,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일이 터져야 주목을 하게 되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은 뭔가 우리가 너무 과하게 뭐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주목을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한 시스템을 좀 되돌아보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 언리얼텍에서도 영어로 듣기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도 이렇게 많이 구독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안대공학 스토어에서 요즘 인기 좋은 후드 집업이라든가 이런 굿즈들, 데스크 패드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단체 주문 환영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안뿐만이 아니라 재밌는 소식들, 이런 것들 짧은 클립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짧은 소식들도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